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바 신탁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된 금시장을 통해서 금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언제든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이입니다.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게 높아졌다고 하죠. 지난 10년간 금 시세를 찾아봤는데요. 2019년부터 치솟더니 최근에 전고점을 뚫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도대체 금값 왜 오르는 걸까요? 앞으로 더 오를까요?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세계금협회 WGC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정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이 1136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1967년 이후 55년 만에 최대의 기록이었다고 해요. 금액으로는 약 700억 달러, 하나로는 86조 원 규모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티르키의 중앙은행이 가장 많은 148톤을 사들였다고 하고 중국은 62톤, 이집트 47톤, 카타르 35톤, 이라크 34톤, 아랍에미레이트 25톤 등이 금을 보유량을 크게 눌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에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량의 금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요국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에는 금 등을 사들이면서 자산가치 보전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 금값, 일반인 투자자가 금 투자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예적금이나 주식, ETF 투자 같은 것에 비해서 조금 덜 친숙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금 투자는 무슨 목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적금으로 예테크하는 방법, 그리고 2030 청년들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종잣돈, 목돈 만드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금 투자 방법을 총정리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 총 5가지입니다. 금 투자 방법 첫 번째, 골드바 투자입니다.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골드바이죠. 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산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러시아를 보세요. 저희 세대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다시 주변을 돌아보시고 선물로 받은 금반지나 목걸이, 금수저, 액세서리 등등 이런 것들도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잘 모아두시고 있겠죠? 웬만하면 팔지 마시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되 먼 훗날 현금 대신 또 가족들에게 증여할 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관 비용이 있을 수 있죠. 집에 금고를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절도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도 단점이긴 합니다. 골드바를 금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5%, 부가세 10%, 대팔 때 수수료를 5%또 내거든요. 결국 골드바는 매입 후에 보통 금값이 20% 이상 올라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수수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겠죠.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골드바 가격과 금거래소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에서도 골드바를 판매합니다. 또 요즘은 골드바를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GS 리테일은 GS 편의점과 슈퍼마켓 5개 매장에 한해서 지금 금 자판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무게별로 총 5종류의 골드바를 자판기를 통해서 판매 중인데 가격은 국제 금 시세 에 따라서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신용카드로도 할부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 역삼동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해봐야겠어요. 또 후기를 읽어보니까 가실 때 꼭 신분증 챙겨 가셔야 한다고 하네요. 금 투자 방법 두 번째, 금통장, 골드뱅킹, 골드바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바 신탁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된 금시장을 통해서 금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시중은행의 통장처럼 인터넷 거래나 자동이체, 언제든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 통장은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득
본 돈에서 배당소득세가 15.4%가 붙고요. 매매수수료가 매수와 매도할 때 2번 바로 내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대략 2%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 KRX 금시장에서 투자하고 싶지만 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가 익숙하지 않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겠죠. 자동이체를 통한 자동 매수가 가능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추가 적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매매 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부가세가 10%를 지불하면 골드바 실물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KRX 금시장 직접 매매와 동일하답니다. 금투자 방법 세 번째, KRX 금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KRX 금시장은 현물금을 바탕으로 한 거래시장인데요. 1g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금이 거래되는데 실시간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있고 개장과 폐장 시간도 주식시장과 동일합니다.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서 HTS나 MTS로 거래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로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총 2번 내는 건 똑같습니다.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데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관세 3%도 면제되어서 1g당 금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 투자에 따른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보유 중이던 금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데다가 부가세 10%도 면제가 됩니다. 현물로도 인출할 수 있는데 그땐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 금 투자 방법 네 번째, 금펀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금펀드도 펀드이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보수와 손치, 후치 선택해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펀드는 금에만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광물에도 함께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값 시세와 비슷하게 수익률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펀드 매니저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펀드 투자에 대해 기초부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7분으로 제가 영상을 정리해 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 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는 금을 채굴하는 기업의 주식과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금값 이외에도 환율과 펀드 대상 기업 실적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주의해야겠죠. 또 회사 경영 등의 리스크가 있으면 펀드 수수료는 물론 매매 차익에 배당 속대 15.4% 세금도 부과된다는 거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금 투자 방법 다섯 번째, 금 ETF. 금 펀드가 주식시장이 성장한 형태로 일반 주식처럼 한 주씩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상장된 국제 금 시세 관련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해외에서 출시된 금 ETF는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죠. 단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긴 합니다. 또 보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보통 연에 0.680% 정도가 ETF 보수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면 좋겠죠? 금 ETF는 금펀드와 마찬가지로 실물 출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금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골드바, 금통장, 골드뱅킹, KRX 거래, 금펀드, 금 ETF 등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고요? 개인적으로는 실물 골드를 모으는 편이고 한편으로는 연금저축펀드 중에서 골드에 투자하는 파생상품 펀드가 있어서 여기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금저축펀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어디가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투자는 본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편의성에 맞춰야 된다는 거, 자신에게 맞는 현 상황과 본인 투자 스타일을 체크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당부드리는 것은 금은 더 장기 투자했을 때 성과가 높다는 점이라는 건데요. 주식보다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조언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아직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금투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함께 부자 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